노베시드 16주차 논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부터 쪽수로는 35쪽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할 이슈는 오세아니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세아니아는 어디입니까? 오세아니아는 우리 그 지구 중간에 있는 섬나라, 그 태평양 주변의 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니아와 유럽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어휘를 보면 의석 국회의원의 자리라는 뜻이죠. 대두 새롭게 출현한다. 면모 겉모습이나 혹은 됨됨이 역임 여러 자리를 두루 지내다 낙선 선거에서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번 국내에서는 높은 실업률이 사회 문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국왕의 권력이 큰 군주국의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남성 중심의 정치가 특징이다. 현재 여성 의원 한 명밖에 없다. 입 후보해도 떨어진다. 낙선한다고 한다. 자, 그 결과 과거에 2번이나 수상을 역임했다. 두루 지냈던 마나세 소가바레가 당선되었다. 국가의 실질적인 리더인 총리는 하원에서 가장 의석을 국회의원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된다라고 했고요. 다음 제시된 단어를 봅시다. 첫째, 여당은 바로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야당은 현재 정당에서 현재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고요. 참정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참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24번. 보기 안에 어휘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봅시다. 출범했다. 단체가 새로이 조직되었다. 출범되었다. 겸직한다. 다른 직무를 겸하여 하고 있다. 존립하다. 생존하여 자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1번. 영국의 내각은 국왕의 신하인 장관이 집단을 형성하고 행정권을 국왕과 나눠 가지게 되면서 처음 조직이 생겼다라는 뜻이죠. 대통령과 하원의 정치 투쟁을 거쳐 관행상 대통령은 내각의 존립 생존하여 자립하는 것을 좌우할 수 없다.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영국의 의원 내각제가 정착해 대통령은 명목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영국은 의원 내각제. 그래서 대통령은 실질적 권력은 없다는 거죠. 또 대통령에게는 의회 해산권이 없다. 의원 무엇도 금지한다. 겸직도 금지한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제시된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입법은 뭡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로서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이나 위법성, 권리 관계를 정하여 선언한다. 사법은 삼권 분립의 하나로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이다. 틀린데 반대로 했네요. 입법이 뭐예요? 법률을 제정하는 거고요. 사법이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로 권리관계를 따지는 일을 말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독일이 기본권을 남용하는 자는 그 기본권을 박탈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나치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3문단 볼게요. 이런 정치 경제 혼란 속에서 나치가 세력을 키우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면서 나치 정권이 출현하였다. 히틀러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프로파간다와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를 한 거죠. 선거를 실시했다. 대통령에게는 긴급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했다. 누가요? 당시 수상인 히틀러가요. 그죠? 자, 제한하고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1933년 수권법에 의해 정부에 입국 권한이 부여되면서 의회제 민주주의가 붕괴됐다. 그래서 1934년 국가원수법에 따라 힌덴베르크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는 히틀러가 수상과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가진 총통으로 취임해 독재 정치를 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정권 장악 후 외교 정책 등을 국민 투표에 붙여 정당화를 도모했다.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한 요소, 즉 박수갈채에 의한 정치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히틀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차 대전 후 의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권한을 제한한 뒤 언론을 통제하여 총통으로 취임하고 국민 투표를 오용하여 정권을 유지함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문단을 볼까요? 자, 현행 독일 헌법은 바이마르크 헌법에 대한 반성에서 대통령의 공선제를 부정하고 연방의회 의원이 각 란트 의회가 선출하는 동일한 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방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니까 현행 독일 헌법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선제예요. 국민이 뽑는 거.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 때 언제까지는 1987년까지는 뭐였어요? 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1988년부터는 우리도 공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죠. 또 강력한 지금 독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지 않는 명목적이고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 위상을 정립했다. 그래서 현행 독일 헌법은 공선제가 아닌 연방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의례적인 국가 원수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5문단. 그 결과 대통령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긴급 명령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정치적 실권은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가 가지며 연방의회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현재는 대통령의 권한보다는 의회의 권한이 강하다.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6문단.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하에서 건설적인 연립이 없는 정권에 대한 정치 공격이 정치 불안을 낳는다는 반성을 통해서 정권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이라는 제도를 수립했다. 자, 이 얘기는 건설적 불신임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자, 이 누구를 수상을 선출할 때 연방 하원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반수 이하이면 계속 제트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수상을 선출한다는 얘기네요. 과반수는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 다음 실문단. 바이마르 헌법하의 완전 비례대표 선거제가 소정당의 출연, 특히 나치 출연을 허용했다는 반성을 통해서 선거법으로 연방 의회 선거에서의 정당 의석수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원리에 따르지만 정당 명부에 대한 유효 투표 5%를 얻지 못하면 의석을 가질 수 없도록 정했다. 자, 여기서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파의 정당 의석은 비례대표 원리, 즉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8문단. 독일의 연방의회는 이원제이다. 하원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참의원은 란트 정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란트 정부가 임명한다. 독일 공화국 기본법 51조 2항 후반을 보면 1란트 표결은 출석 의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각 란트의 이익을 강하게 대표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8문단은 독일 연방참의원은 란트 정부 구성원으로 구성되고 란트 정부가 임명한다라고 요약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단. 전투적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자, 정당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을 위헌, 그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재 정치를 한 나치 과거를 고려해 의회 재정법에서는 법률 위헌 심사 권한을 미국에서 성립된 위헌 법률 심사제 보다 더 전문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각 문단별로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 파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일에서 22번부터 26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2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